이 행사가 한일 관계가 더 가깝고 가까운 그런 나라가 되는데 큰 역할을 하는 그 계기를 꼭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1971년) 데뷔한 이후 연극과 다음에 TV를 넘나들며 국민들의 사랑을 받아온 분입니다. 2008년에는 이명박 정부의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으로 발탁돼 정치인의 길을 걷기도 했습니다. 유인촌 전 장관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시청자 여러분들이 지금 굉장히 반가워하실 텐데 네네. 먼저 이렇게 TV 출연하는 거 굉장히 오랜만 아니신가요? 그렇죠. 아무래도 특히 또 뭐 이런 시사 네. 이런 프로그램에는 뭐 거의 정말 오래간만에 나온 것 같습니다. 예. 그런데 제가 지금 장관님으로 불러야 되나? 이거 호칭을 어떻게 해야 하는데 어떤 호칭이 제일 편하십니까? 글쎄 지금은 그냥 배우, 네. 예, 배우 유인촌이 편하고요. 네. 근데 이제 어디 가도 그 딱지가 좀 떨어지기가 어렵더라고요. 보니까 늘 그렇죠. 전 장관 뭐 이게 예. 붙어 다녀서. 오늘 제가 유 선생님으로 제가 이렇게 호칭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먼저 신조선통신사 네. 단장. 이거 아주 의미 있는 자전거 행사였는데 한일 대원을 50명을 이끌고서 400여 년 전부터 양국을 오갔던 옛 조선통신사의 발자취를 그대로 밟고 이게 한국에서뿐만 아니라 또 일본에서 그렇게 관심이 많이 있었다고요? 저희들이 이제 한일 수교 50주년인데 요 근래가 가장 한일 관계가 많이 경직돼 좀 안 있고 좋죠. 좀 힘들잖아요. 네. 예. 그러니까 아마 50주년 기념으로 좀 민간에서 더 이렇게 활기찬 교류를 해보자라는 의미에서 아마 조선일보와 우리 외교부가 공동으로 예. 이것을 작품을 만든 건데요. 예. 그래서 이제 일본 사람 25명, 네. 우리 한국 사람 25명, 그래서 50주년을 기념하는 인원을 갖고 서울서부터 해서 도쿄까지 네. 했는데 뭐 일본에서는 그 마이니치 신문이 계속 이 보도를 하면서 이 추적을 하고 그랬습니다. 네. 예. 이 길이를 따져보니까 22일 동안 네. 1900km인데 네, 네. 원래 유 선생님은 자전거 매니아로도 많이 알려져 있지만 네. 그래도 22일 동안 그 젊은 대원들하고 물론 나이 든 분들도 있었지만 좀 힘들거나 그런 점 아무래도 좀 있었을 것 같은데요. 그 힘들다는 거는 어쨌든 뭐 어느 한계가 있기 때문에요. 그 네. 한계가 지나면 이제 그다음부터는 그것을 계속 극복해 가야 되니까요. 근데 예. 그런 힘든 거보다는 이번 행사의 의미가 워낙에 좀 깊고 크니까 예. 그 우리 이번에 함께한 대원들이 전체가 뭔가 이런 책임감 네. 또는 한일 관계의 어떤 미래에 대한 어떤 모습을 만드는데 예. 각자가 작은 역할이라도 한다. 뭐 이런 게 굉장히 가슴이 벅차서 뿌듯한, 예, 네. 그래서 아마 좀 힘들고 산을 넘고 뭐 예. 그런 과정이 많았는데도 다들 잘 극복하고 즐겁게 아주 네. 정말 책임 있게 그렇게 간 것 같아요. 네.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집권 한 이후에 네, 이제 네. 저희는 좀 잘못된 역사관 때문에 이렇게 그렇죠. 정상 간의 관계가 아무래도 가장 최근에야 정상회담을 가질 정도로 사이가 안 좋아서 네. 아마 이것 때문에 양국 국민들의 관계도 조금 얼어붙어 있었던 것 같은데 일본에서는 제가 친구들 통해서 얘기를 들어봐도 상당히 여기에 대해서 관심이 많이 있었다고 저는 그렇게 얘기를 좀 들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보면 예전에, 네. 그러니까 이제 아주 옛날에 좀 어려웠다가 예. 또 이 한류가 생기고 이러면서 굉장히 또 좋아졌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렇죠. 그 당시에 일본에 사시던 분들이 야, 일본에서 우리가 이런 분위기에서 이런 대우를 받을 줄 몰랐다 이러면서 기뻐하고 네. 뭐 이렇게 사업도 잘 되고 뭐 여러 가지로 분위기가 좋았다가 그게 또 짧은 시간 안에 그냥 예. 완전히 분위기가 바뀐 거잖아요. 그러니까 예. 근데 그래도 대다수의 많은 일본에 사시는 그런 분들은 그런 상식적인 생각을 다 갖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렇게 따로 만나서 얘기하면 굉장히 많은 부분을 긍정도 하고 예. 또 우리가 한일 관계가 동반자로서 정말 잘 가야 된다는 거를 네. 그 일본 사람들도 굉장히 많이 갖고 있어요. 아, 그래요? 그러니까 이번에도 역시 저희들은 민간 차원에서 예. 그런 부분을 많이 확인할 수 있었던 그런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면 앞으로도 조선일보사하고 나 외교부하고 주최한 이런 행사를 통해서 네. 사실 이거는 이제 민간이 주도해서 정부에 그렇죠. 또 네, 이런 걸 네. 하자고 제안해서 됐는데 이런 차원이 비록 정부 간의 관계가 조금 안 좋지만 많이 양국 관계를 해소하는데 잘 풀려나가는데 크게 도움이 될 수 있다. 이런 좀 많은
교훈을 좀 얻으셨군요. 그럼요. 왜냐하면 더 많이 해야 되고요. 예. 더 많은 접촉이 있어야 되고, 특히 민간에서의 문화 교류는 훨씬 더, 왜냐하면 문화 자체가 삶의 방식이니까 그렇죠. 그 방식이 서로 아무런 이해관계 없이 만났을 때 소통이 되거든요. 네. 그러니까 뭐 이번에도 제가 보면 그런 얘기 많이 했습니다. 실제로 우리가 그 같이 간 대원들끼리는 예. 위안부 얘기도 하고, 우리 독도 문제도 즉석 토론이 얘기하고, 열어졌군요. 뭐 네. 그런 과정도 여러 번 있었는데도 네. 그런 거에 대해서 다 물론 어느 부분 표현을 못하는 부분도 있었지만 예. 그 개인의 그런 상식적인 판단을 다 하더라고요. 예. 말하자면, 그러니까 많이 소통도 됐고, 네. 또 그러면서 서로 이제 친해지니까 결국 친한파도 되고, 또 어떻게 보면 일본에 대한 이해를 우리 대원들도 많이 하게 되고, 아하. 그러니까 땀 흘리고 얘기하고 같이 잠자고 같이 밥 먹고 네. 이런 과정이 정말 중요하다라는 걸 다시 한번 깨달았어요. 예. 지금 화면에 보면은 자전거를 타면서 헬멧 타고 다음에 그 복장을 입고 나왔는데 그 복장이 굉장히 잘 어울리는데 자전거는 네. 언제부터 이렇게 매니아가 되셨어요? 자전거는 뭐 오래됐죠. 예, 그러니까 젊었을 때부터 꾸준히 탔고요. 예. 또 그냥 생활에서 사실은. 그러니까 늘 뭐 예. 일하러 갈 때, 올 때, 뭐 이럴 때 오히려 늘 자전거를 많이 이용하고 그랬죠. 네. 서울시가 지금 따릉이도 만들고 했는데 저는 조금 더 도로가 자동차를 위한 도로보다는 자전거를 위한 또 사람들 인도가 조금 더 네, 넓어졌으면 하는 저는 그런 생각을 좀 가지고 있습니다. 네, 사실은 사대문안 정도는 예. 이제 언덕이 별로 없잖아요. 다 평지니까 네. 사대문안 정도는 자전거 길을 좀 한 차선 줘도 네. 어차피 차를 좀 억제하면서 그렇죠. 다녀야 될 중심이니까 그래서 그런 쪽으로 정책을 가져가면 참 좋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을 네. 많이 했어요. 저도 공감합니다. 정치 얘기로 조금 좀 넘어가 보겠습니다. 2000년대 중반에 정계 입문을 하게 됐는데 그때 아무래도 이명박 당시 네네. 후보하고 이제 관계가 좀 큰 역할을 했는데 그때 무슨 다른 계기가 있으셨습니까? 뭐 그건 뭐 계기라는 건 뭐 굉장히 오래됐고요. 예. 이건 그 관계가 근데 그 전에 이미 제가 이제 서울문화재단이라는 그 문화재단을 만들고 네. 그 대표를 한 3년간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이미 그런 그 과정이 있었기 때문에 예. 아마 또 대통령 되시면서 문화부를 아마 저한테 이렇게 좀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배려를 하신 것 같아요. 네. 이명박 정부에서 문화체육관광부는 지금 돌이켜 봐도 어떻게 보면은 이념에 갑자기 그런 대결장 같은 게 돼버렸어요. 네. 그래서 연극계에 있는 또 후배들이 네. 좀 비판하는 성명이 또 나오고 또 문화계에서 후배들이나 또 선배들이 조금 반대 입장에 있어서 공격하고 있을 때 그때 좀 섭섭하거나 그러지 않았습니까? 근데 뭐 늘 그런 반대 의견이나 뭐 이런 건 자유롭게 그렇게 이렇게 개진되고 그런 걸로 토론하고 그런 건 뭐 저는 좋다고 생각을 했고요. 예. 또 이제 사실은 좀 어려운 시기였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제 그런 부분 또 뭐 많은 걸 바꾸고 새롭게 하고 뭐 이렇게 개혁을 한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오면 항상 그건 뭐 찬반이 있고 또 그런 것들이 왜곡되기도 하고 예. 과장 확대되기도 하고 뭐 네. 그러면서 이제 사람들한테 비춰지는 거는 전혀 다른 모습으로 비춰지기도 하고 예. 뭐 그렇지만 어쨌든 이제 저희 일하는 입장에서는 상식선에서 그리고 진정성을 갖고 정말 현장이나 또는 이 국민들의 어떤 그 삶의 질을 좀 높이는 네. 그런 쪽에 꾸준히 사실은 일을 해왔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요. 예. 뭐 반대와 찬성은 뭐 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네. 이명박 정부가 어떻습니까? 지금 보면은 여론조사라든가 또 국민들의 좀 평가에서도 아직까지 보면은 높은 점수를 그렇게 받고 있지는 못하는데 네. 이명박 대통령의 이 업적과 다음에 어떤 또 조금 잘못한 점이랄까요? 여기 대해서는 좀 어떻게 평가를 하십니까? 글쎄요, 저는 뭐 시간이 조금 지나가면 오히려 이제 여러 가지의 그 다양한 평가가 나오지 않을까 싶거든요. 예. 아직은 뭐, 얼마 되지 않았고요. 또 이제 여러 가지 뭐 하여간, 뭐 의견들이 분분한 그런 시기니까요. 그래서 예. 조금 긴 시선으로 네. 이렇게 봐주면 왜냐하면 분명히 그 공과가 있기 때문에 물론 예. 잘못한 일도 있고 잘한 일도 있지만 네. 그런 잘했으면
그때 이런 일을 해서 예. 꽤 오랜 뒤에 이런 결과가 왔구나. 이제 이런 아하. 것들은 시간이 가야 나타나거든요. 예. 문화부 장관으로서 당시 이제 홍보도 네, 맡고 있었는데 지금 보면은 가뭄이 4대강을 복권시켰다, 복원시켰다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는데 이명박 정부의 가장 큰 사업 중에 하나가 네. 4대강 사업이었는데 네. 최근에야 이제 가뭄이 이렇게 심각하게 되면서 이게 성년지명이 있었구나 이런 네. 얘기도 좀 나오고 있는데 4대강 문제만 나오면 이명박 정부에 계셨던 분들은 굉장히 좀 안타까워하고 또 억울해하는 그런 분위기가 여전히 좀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근데 뭐 어차피 언제 해도 해야 될 일이었고요. 예, 또 물론 이 일을 하는 데 있어서 그 판단해서 당시 우리가 그 환경 문제, 생태 문제 뭐 이런 거에 굉장히 큰 화두를 갖고 있어서 예. 특히 우리도 물 부족 국가로 분류가 되고 또 미래에 대비하지 않으면 네, 분명히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 뭐 아하. 이런 판단을 당시 했기 때문에 예, 근데 이제 처음에 조금 논란이 많이 됐던 건 그게 운하냐 아니냐 뭐 이제 이런 문제 때문에 좀 논란이 많이 됐던 거죠. 근데 예. 현재로서 그 강을 정비하고 뭐 여러 가지 이런 문제는 네. 이제 그것도 한 4년, 3년 이렇게 된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한 10년쯤 되면 어쨌든 손을 댔던 부분도 다 이게 자연 생태계로 잘 환원이 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예. 그것도 결국은 시간이 시간이 해결해 줄 거다. 가면서 점점 더 그 4대강이 갖고 있는 여러 가지의 그 예. 문제나 예. 또는 장점이나 단점이 오히려 훨씬 더 시간이 지나면 네. 잘 정리가 되지 않을까 싶어요. 예, 연극 얘기 좀 해보겠습니다. 저도 유 선생님 연극을 좋아해서 네, 대학로에서 문제적 인간 연상. 네네네. 그럼 그 장면에서 마지막 장면쯤인가 이 물을 네, 네, 무대에서 네, 뿌리고 네, 했던 게 네. 그게 아직도 강하게 그게 벌써 한 20년 95년도에 한 네, 연극입니다. 20년쯤 아마 된 것 같아요. 결혼하기 전에 저는 네. 본 연극이었는데 네. 지금도 15년간 지금 소극장을 운영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네네.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임대료도 상당히 할인해서 주고 있는데 그렇게까지 또 소극장을 적자를 보면서 운영을 하고 계시는데 그만큼 연극을 좋아하고 또 사랑하시는 겁니까? 예, 뭐 물론 뭐 좋아하고 살아가는 건 당연한 거고요. 예, 또 사실은 제가 어쨌든 문화의 수장 역할을 얼마간 했기 때문에 그런 네. 거에 대한 책임감도 좀 더 있고요. 또 실제로 정책을 만들면서 일을 할 때 하려고 했지만 못한 그런 부분들에 대한 것들을 예. 지금은 이제 이게 좀 자유스러운 입장에서 그냥 이건 저 혼자서 결정하고 혼자서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마음 놓고 예. 10,000원이라는 그런 상징적인 의미의 대관료를 책정을 한 거죠. 단 이제 거기에는 네, 상업적인 것은 배제하고 예, 실험적이거나 학구적인 거나 또는 이제 인큐베이팅 한다고 그러죠. 우리가 좀 더 돈 많이 들어가기 전에 예. 가장 적은 제작비로 뭔가 여기서 미리 한번 선을 보이고 아하. 거기에서 가능성이 보이면 조금 더 투자가 될 수 있도록 네. 뭐 이제 이런 과정을 거치는 의미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저도 최근에 알았는데 아드님도 연극을 하고 계시고 또 아드님하고 5월 달에 연극도 같이 네, 하셨다면서요? 네. 페리클래스인가요? 네, 이름이? 예술의 전당에서 네. 됐었는데 어떻게 하다 보니까 또 그렇게 됐어요. 근데 조금 불편은 했는데 그냥 하고 나니까 마음은 예. 편하더라고요. 근데 뭐 그러면 아드님하고 또 같이 연극을 할 그런 계획도 가지고 계십니까? 뭐 이제 지금 계획은 없지만 예. 뭐 하게 되면 또 할 수도 있는 거죠. 왜냐하면 어차피 다 각자 자기의 이제 길을 가고 있는 거니까요. 근데 네. 그때도 사실은 훨씬 더 편안하고 더 좋은 쪽으로 가서 할 수 있을 텐데 예. 본인이 어쨌든 힘들고 어려운 연극에서 본인이 이런 담금질을 좀 하고 싶다 해서 네. 지금 꽤 벌써 몇 년간 정말 쥐죽은 듯이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이 저는 뭐 마음에 들고 괜찮았어요. 네. 어떻습니까? 이제 배우로 시작을 해서 또 행정을 하는 장관직까지 이렇게 올랐는데 그럼으로써 또 어떻게 보면 얻은 것도 있고 네, 또 이런 것도 분명히 있을 텐데 거기에 대해서 정치에 참여하거나 이렇게 된 것을 이제는 어떻게 좀 평가를 하십니까? 이제 배우의 입장에서는 뭐 아무래도 뭐 손해를 봤다? 뭐 이런 표현 가능하겠죠. 손해를 보신 건가요? 배우의 입장에서는. 네. 근데
사실은 어쨌든 나라 살림을 예. 그래도 일정 기간 동안 들여다보고 해왔던 그런 과정이기 때문에 예. 또 제가 그 일을 시작하게 된 것도 내가 일했던 현장을 어떻게 해서든지 뭔가 잘 이렇게 활성화시킬 수 없을까 뭐 예. 그런 단순한 생각에서 또 그런 일이 시작이 된 거라서 뭐 그런 면에 있어서는 저는 뭐 후회되거나 이런 건 없고요. 오히려 훨씬 더 이제 보람도 많이 있고 예. 오히려 이제부터는 조금 더 제가 현장에 있어도 그런 내용을 많이 이제 알고 왔으니까 네. 충분히 이제 저보다 늦게 시작한 친구들한테 예. 그런 부분에 대한 걸 많이 논아주거나 많이 얘기해 줄 수 있을 것 네. 같아요. 평소 문화가 국가 경쟁력이다 이렇게 말씀을 해오셨는데 네네. 어떠십니까? 대한민국이 지금 이제 사는 수준은 많이 올라와 있는데 아직 보면 이제 문화는 그렇게까지 못 올라와 있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지 않습니까? 네네. 대한민국의 문화 정책 또 한류까지 포함해서 이거 어떻게 좀 발전시켜 나가야 된다고 보십니까? 근데 문화를 얘기하면서는 이 손에 잘 안 잡히잖아요. 잘 보이지도 않고 잘 들리지도 않거든요. 그래서 정작 뭘 하자 하면서도 예산을 투입하거나 뭔가 정책을 결정할 때 우선 급한 것부터 하게 되니까 그래서 네. 자꾸 이게 뒤로 밀리거든요, 사실은. 근데 뭐 저는 그냥 단순하게 얘기해서 문화 정책은 어쨌든 예술가들의 창작 그 욕구를 계속 살려줄 수 있는 거와 예. 그로부터 생산된 예술적인 것들이 이 국민들이 충분히 그것을 느끼고 즐겨서 자기 삶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해주면 네. 그 정책은 정말 잘 살아나는 거죠. 예. 그러니까 어쨌든 근본은 국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는 거잖아요. 근데 높이기 위해서는 또 순수 예술을 하는, 그러니까 상업적이지 않은 그런 분들이 끊임없이 여러 가지 다양한 미래의 모습을 제시할 수 있는 장을 열어줘야 되고, 예. 그러니까 그런 두 가지가 잘 밸런스를 맞추면 네. 좋고, 특히 우리 같으면 에너지가 없잖아요. 그렇죠. 아무것도 네. 없기 때문에 결국은 우리가 갖고 있는 마음속의 생각, 또 한류라고 하는 것도 다 우리가 면면이 오랫동안 우리나라 사람이 갖고 있는 정서적인 거잖아요. 예.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드러낼 수 있도록 잘 정책을 만들고 예산을 투입하고 예산. 그 돈이 들어가야 하여간 좋아지는 그렇죠. 거니까요. 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지금 연극 하나 또 준비하고 계시다면서요? 네, 어떤 네. 건지 한번 소개를 해 주시죠. 이번 12월에 이제 올해가 광복 70년이잖아요. 예. 그래서 광복 70년이라는 어쨌든 의미, 또 한일 수교 50주년 이래서 사실은 어려웠던 시절에 우리 대한민국의 독립을 위해서 고생하셨던 분들, 그래서 뭐 안중근 의사라든지 윤봉길 의사라든지 또는 김구 선생이라든지 예. 유관순이라든지 또는 고종 황제가 보낸 밀서라든지 네. 뭐 이런 여러 가지의 우리 명성황후 시에 관련된 그 내용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전부 모아서 저희가 예. 연말에 12월에 그 낭독 공연으로 할 예정입니다. 아, 그래요? 네. 네. 그래서 한번 우리가 이 시점에서 과거에 우리의 어려웠던 그 대한민국을 다시 한번 짚어보고 예. 미래에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정말 이 나라를 잘 살려가야 하는가 이런 거를 우리 청소년들 또는 우리 젊은이들이 많이 느낄 수 있도록 그런 알겠습니다. 공연 준비하고 있습니다. 저도 한번 보러 가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꼭 오십시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유인촌 전 문화체육부 장관과 함께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